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 오늘은 건강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건강특강 중에서 건강검진을 주제로 오늘 열린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워낙에 지난달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데다가 그리고 지난달에 준비했던 건강검진 내용 중에 못 들려드린 부분이 워낙 많아서 오늘 두 번째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주제가 건강검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건강검진의 뭐 전체적인 개요나 항목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오늘은 꼭 받아야 되는 검사 그리고 굳이 뭐 이 정도는 무리하게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검사까지 좀 어떤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 습관과 증상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열린마당을 애청해 주신 분들께서 다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놓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열린마당은요. 유튜브와 KBS 플러스 앱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필요한 정보와 내용들 꼭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뭐 지난번에 두 분 다 건강검진 할 때 귀를 진짜 쫑긋 세우시고 관심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예. 글쎄, 제가 지금 지난번에 그 건강검진을 놓쳤잖아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보건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바로 금년으로 2월 시켜주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줬었는데 사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국가가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 받자니 좀 그렇고 받자니도 성가시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무료지 않습니까? 무료이기 때문에 가서 챙겨서 받아야만이 자기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에다가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제 결론을 보면 이게 유료라고 생각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료로 해줄 때 챙기자. 네. 끝까지 챙기자. 그래갖고 올해 안에 무조건 마무리 짓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번에 저보고 그냥 제 돈 주고 받으라고 했으면서 그때는 많이 바뀌셨네. 바뀌었어 이 네. 프로그램. 대단하십니다 원장님. 아니 저도 이제 경각심을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미루다가 못 가고 결론은 또 못 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강의를 통해서 건강 관리는 건강검진이 첫걸음이다. 라는 걸 딱 알았기 때문에 제 좌우명이 바뀌었어요. 건강관리 잘 챙기자, 미루지 말자, 건강검진! 나도 한번 해볼까요? 건강검진 잘 챙기자 그런가? 잘한다. 아니 정말 저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를 넘기지 않고 꼭 그 우리의 혜택이잖아요. 그걸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열린 특강에서는 건강검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를 주제로 함께 건강검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지난해 이어서 이번 회도 조선대학교 병원 김윤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건강검진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설명을 워낙 잘해주시기도 했고 저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예, 저도 이제 뭐 방송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오는 우리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뭐 잘 봤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관심이 많지 않냐 싶었는데 젊은 층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재밌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안 한 건강검진을 한 달 사이에 숙제를 좀 하고 왔습니다. 좋네요. 예. 하고 나서 또 환자들한테 또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요. 뭐 아무리 강조해도 건강검진은 또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실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또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 연령별 또 성별로 꼭 필요한 검사 그리고 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챙겨야 할 검사 항목까지 다 알려주신다고요. 네, 첫 시간에는 이제 건강 검진의 목적과 뭐 항목, 종류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다면 뭐 이제 우리
직접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막연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사례 중심으로 질문도 준비된 것 같은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네. 또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하는 시간까지 같이 마련했으니까요. 뭐 집중해서 들으시면 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난번보다는 그러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건강 검진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 일단 필수 검진부터 선택 검진까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시죠. 네, 뭐 지난번에 했던 것 그 간단하게 좀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시에서 고려해야 될 게 뭐 당연히 연령이나 성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생활 습관, 직업, 뭐 생활 습관이라 하면 뭐 음주를 많이 하신다거나 담배를 많이 피신다거나 또 직업 같은 경우는 또 먼지 많은 데서 또 옛날에 우리 탄광 같은 데서 일하신 분들이 폐질환이 많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동반 질환들, 뭐 간이 나쁘다, 또 뭐 심장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또 거기를 또 집중적으로 또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타 또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중요하죠. 또 유전력도 중요하겠고요. 뭐 기타 뭐 이외 요인들이라고 하면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맞아요.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는 항상 목적과 한계, 범위를 정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40대 이후에는 건강검진에 관심이 많으니까 40대 때는 어떤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 이제 5대 암 검진이라고 하는 뭐 위암, 뭐 간암, 대장암, 뭐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진이 국가검진에서도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또 만성질환이 이제 시작되는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나이죠. 그런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50대가 되면 뭐 40대도 그렇지만 50대부터는 이제 대장암이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갖기 때문에 대장암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만성 질환이 이제 합병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심장, 뇌, 혈관 질환들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또 이런 검사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60대는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기 검진이나 암 검진을 좀 더 자세히 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우울증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대한 또 신경도 좀 쓰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연령대별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필수 검진의 종류는 뭐 체질량 지수라고 해가지고 신장 체중 우리가 비만이 모든 모든 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혈액 검사는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적혈구는 뭐 빈혈 수치를 말하는 거죠. 백혈구는 염증 수치를 말하는 거고요. 뭐 기타 뭐 공복 혈당, 당뇨 검사죠. 굶고 나서 하는 공복 혈당, 또 당화혈색소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가를 보는 수치거든요. 또 신장 기능, 간 기능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또 간염, B형, C형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하셔야 되고 담독의 수치라고 하면 우리 황달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쓸개즙.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이나 담독에가 안 좋으면 황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하셨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검사도 해야 되고요. 소변 검사를 하면 이제 소변을 통해서 염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보고 당이 나오는지도 보고 또 콩팥이 안 좋아지면 신장이죠. 혈뇨나 단백뇨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필수 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 이외에 우리 뭐 위 내시경 검사나 대장 내시경 검사나 뭐 흉부 X선 검사 뭐 이런 검사를 다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뭐 안 드신 분도 계시니까 이런 검사들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복부 초음파가 중요해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도 해야 되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폐경후 여성들은 뼈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도 꼭 하셔야 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유방암, 자궁암 검사 꼭 하셔야 된다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선택 검진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 뭐 혈액 검사, 뭐 심장 검사,
뭐 뇌검사, 폐검사, 소화기 검진 이렇게 나눴는데 뭐 선택 검진으로 제가 분류를 했지만 또 연령대나 동반 질환에 따라서는 또 필수 검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나중에 사례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들은 또 그때 또 집중적으로 같이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진료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런 검사들 좀 낯선 검사들이죠. 그리고 맞아요. 어떤 이제 검진의 항목에 추가로 비용을 뭐 내면 이런 뭐 면역세포 검사나 모발 미네랄 검사나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나 뭐 유전자 검사, 노화 검사, 뭐 활성산소 검사 이런 것들을 저도 좀 낯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꼭 받아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좀 주관적이죠. 사실 주관적인데 이런 검사들은 사실 연구 단계에 있는 것이다. 연구 단계고 이런 검사들이 아직까지는 의학적 학문적으로 명확한 증거들을 아직은 조금 부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 보편화시키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정말 나는 이상이 없다. 근데 너무 아프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한 번쯤 받아볼 수는 있지만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잘 생각하셔서 또 전문 선생님하고 생각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추천할 만한 검사는 아니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검진이 이루어지는 항목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비싼 비용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게 네. 어떤 지표를 나타내는지 그게 아직 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네, 그런 네. 검사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네. 그 검사들은 사실 좀 전에 보니까 처음 보는 검사들이 네, 네, 맞습니다. 들어보기 면역세포 검사나 모발 미네랄 검사는 모발 미네랄로 뭐를 검사를 하는지 그렇죠, 이제 이걸 뭐- 하는 분들이 있긴 있나요?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고가고 이제 본인은 아픈데 검사를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필수 검진을 했는데도 나오지는 않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답답하기 때문에 다 해보고 싶죠. 예. 그렇죠. 요즘 뭐 기능의학, 통합의학, 뭐 대체의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면역 세포 검사 아주 중요하죠. 그쵸. 우리 면역이 약하면 우리가 뭐 감기도 잘 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면역세포 검사를 한다거나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뭐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인이나 아니면 또 중금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지 않나 뭐 이런 검사를 또 통해서 우리가 아직은 잘 현대의학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지금은 뭐 미지의 세계의 검사들을 뭐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검사들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단계에 있고 일반화 보편화 비용 대비 효과를 우리가 누리기에는 조금 이르다. 하지만 미래에는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성과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또 밝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조금 궁금한 것이 사실 요즘 워낙 감기나 독감이 그쵸. 유행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흔히들 너도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 많이 맞아요. 걸리는 거. 예. 근데 그 면역력을 그게 뭐 칠수가 있는 건지 내가 진짜 면역력이 약한 건지 높은 건지 그거를 네네. 병원에서 뭐 면역 세포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나오기는 하나요? 이게? 예, 뭐 그런 검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 건강한 면역 세포가 정말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능이 저하돼 있는지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것들을 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또 방법이 불명확하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뭐 원론적인 이야기고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뭐 면역력을 회복하는 거는 정말 잠을 잘 자고 충분히 쉬고 잘 스트레스를 먹고. 받지 않고 네. 예, 그게 아직까지는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다 안 걸려본 사람이 없거든요. 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는데 네. 예.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면역력이 좋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무슨 면역력이 어디서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걸.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면역력이 잘 잤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제가 열심히 먹고 네, 배가 좀 나오긴 했어도 아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뛰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좀 이게 되게, 어떻게 네. 이걸 검사가 가능한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이 이런 네. 이제 면역세포 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항산화 검사,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제가 뭐 이런 검사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궁금한 점을 조금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 대비 효과라 한 번쯤 근거를 따졌을 때는 내가 면역력이 좋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 검사를 꼭 내가 아니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중을 내가 좀 그런 하시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자중하세요.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를 하는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공격한다. 뭐 네. 그런 이론인데요. 그래서 뭐 심혈관 질환도 잘 발생을 하고 또 뭐 면역 질환도 잘 발생을 하고 뭐 그런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네. 좀 시기상조고 아까 다시 말씀하지만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데 나는 너무 아파. 뭐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한 번쯤 그냥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담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알겠습니다. 예. 뭐 괜찮다 그 정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 정신적으로 내 그 병에 대한 어떤 의심증, 건강에 대한 의심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당연히. 이런 것이 작용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 정신적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면역세포라는 건 우리 몸의 군대죠.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인데 그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정신적인 게. 또. 그렇죠. 또 수면을 잘 못 취하는 경우에 그런 면역 세포들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연령별 뭐 그리고 성별로 이렇게 네네. 좋은 건강 검진 받아야 되는 건강 검진을 설명을 네. 해주시면서 예, 예. 가족력과 유전도 중요하다. 이걸 예, 예. 고려를 아주 하셔야 중요하죠. 된다라고 예, 예, 예.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뭐 네네. 50대 때 좀 대장암을 앓으셨다 하면은 예, 예. 그 자녀는 한 몇 살 때부터 그 검사를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50대 때부터 우리 이제 대장암의 위험도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그 대장암의 그 이제 리스크 중에서 위험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족력이죠. 네. 또 가족력인데 50대 초반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직계 가족 중에서 한 분이 대장암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보다 내가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2배 정도라고 보고를 많이 하고요. 두 분 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대장암이다. 그런 경우에는 뭐 4배, 5배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50대 초반에 아버지가 대장암이셨다면 나는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40대 초반부터 우리 건강검진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서는 50대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족력이 있다면 40대,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부모님이 걸린 나이 기준 10년 전부터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70대, 80대 아버지 어머니가 대장암을 걸렸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전적인 것보다도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50대 정도부터 검사를 해도 되겠다. 하지만 나의 생활이 막 음주를 너무 좋아하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뭐 비만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40대부터 뭐 일찍 한다고 뭐 이렇게 나쁠 건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하셨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음주와 게 비만과 다 해당이 되는 것 제가 같아가지고.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폭주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거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 식사 중에 꼭 반주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검진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좀 자주 먹기 때문에 또 대장 검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고기 먹고 그러다 보면 그 혈관에 피가 좀 둔탁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도 해야 되고. 피 검사도 해야 네, 되고.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생활 습관하고 연관된 그런 그 검사들을 좀 많이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래도 잘 하고 계시네요. 예. 네. 그리고 자. 비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비만의 기준이 바뀌었나 싶기도 하고. 예. 자
다음 강의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늘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CT와 초음파 그리고 MRI가 있고 MRA가 있죠. 이런 내용들 좀 헷갈려요. 알고 가죠. 예. 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라고 하죠. 네. 검사를 하는데 검사들의 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뭐 옛날에는 우리 뭐 3, 40년 뭐 그 이전에는 이제 X선이라는 엑스레이라는 검사만 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우리 종합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가면 뭐 X선과, 방사선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영상의학과로 바뀌었고 영상의학. 뭐 X선과, 방사선과 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분들이 굉장히 화내십니다. 그래요? 언제 원시 시대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검진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영상학적 검사니까 뭐 그걸 차근차근 하나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초음파죠. 뭐 네. 우리 김상욱 선생님 초음파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많이 했죠. 네, 네. 초음파는 뭐 우리나라 여성 임신한 여성들은 거의 다 그렇죠. 하니까요. 임신한 예. 분들 산전 초음파도 하시고요. 그렇죠. 우리 김성환 감독님도 받아보셨을 것 저도 같아요. 이제 이쪽에 심장에 이제 기름이 껴 있나 안 껴 있나 이런 네, 거, 그렇죠. 간에 기름 껴 있나 안 이런 거 소음파를 예, 예, 많이 예.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초음파는 이제 가장 그 간단한 검사면서 일반적인 검사인데 어떤 검사냐 하면 초음파잖아요. 예. 음파 앞에 초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굉장히 고주파의 음파를 우리 몸에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사되는 메아리를 신호를 증폭하고 변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게 초음파죠. 초음파. 예. 이 초음파의 장점이 뭘까요? 음파니까 방사선을 쬐지를 않겠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렇죠. 네. 네. 또 비침습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침습적이란 말은 막 주사를 찔러가지고 막 조영제를 넣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배만 올리면 복부도 볼 수 있고 가슴을 열면 초음파 그 심장도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다른 고가의 검사에 비해서 조금 비용이 싸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뭐 의사들의 상징인 청진기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양한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뭐 복부 초음파, 골반 초음파, 또 유방 초음파, 갑상선, 심장, 근골격계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CT는 뭐냐? 초음파가 음파를 사용한 거라면 CT는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한 장만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네. 가슴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근데 CT는 이제 특수 엑스레이 장치를 통해서 수백 장, 수천 장을 우리 몸에 다양한 각도에서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뭘 보느냐? 우리 몸을 단면을 보는 거죠. 횡단면을 잘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 잘라서 단면을 보는 거니까 뭐 1cm 간격, 뭐 2cm 간격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엄청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 자르는 기술이 한 2mm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이 뭐 0.5cm다, 5mm다. 1cm 간격으로 자르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암이 있다면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엄청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뭐 1mm, 2mm로 연속해서 쭉 우리 몸의 횡단면을 보기 때문에 그런 진단 기술이 굉장히 조기 진단 기술이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초음파보다는 조금 고가고 좀 조영제를 이용해야 된다는, 물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담감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가면은 네네. 목걸이 뭐 이거 다 빼고 숨 멈추세요 하고 딱 찍은 게 그게 CT인가요? 그렇죠. 목걸이도 빼는 것 좋은데, 금리빨도 빼야 되니까. 그 나중에 목을 빼고. MRI에서 또 금속 장치는 다 빼야 되거든요. 예. 또 MRI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예. 초음파는 이렇게 뭐 무릎 관절을 보는 초음파인데 이렇게 뭐 무릎 관절에 물이 찼는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지금 물이고요. 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뭐 힘줄이나 또 인대나 또
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 함께 관절염이 있다거나 뭐 인대염, 힘줄염 뭐 보는 거고요. 복분 초음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간이나 담낭이나 뭐 신장, 뭐 비장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보는 거겠죠. 그 관절 초음파를 그냥 예시로 가지고 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이 살짝 차 있는 거죠. 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CT 같은 경우는 우리 횡단면을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뇌 CT죠. 그러니까 우리 뇌를 이렇게 잘라서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 뇌 CT고요. 뇌 CT를 통해서 뭘 보느냐? 뇌 경색, 뇌 출혈, 뭐 뇌졸중 들어보셨죠? 네. 뇌 경색은 뭐예요? 혈관이 막힌 것, 네. 경색. 그래서 CT 이렇게 단면을 통해서 이렇게 저음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렇게 좀 검게 보이죠. 화살표 왼쪽 그림 화살표 보면은 검게 보이는 부위가 뇌경색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뇌출혈, 피가 찬 거죠. 혈관이 터져서 네. 이런 질환들을 CT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3차원으로 혈관 조형 CT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뭐 단면을 보는 게 일반 CT라면 이제 혈관을 조영제를 써서 혈관에 조영제를 넣어서 혈관만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뇌혈관이죠. 뇌혈관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이 막혔는지 좁아져 있는지 아니면 또 부풀어 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또 MRI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MRI는 뭐냐? 뭐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안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MRI는 말 그대로 자기 공명 영상이에요.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강한 자기장을 넣어요.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수소핵의 공명 현상을 일으켜서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데, 이 정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즐거운 물리 시간 생각나시죠? 뭔 소리야?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셨던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갔다가 좀 졸고 네. 우리 학생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MRI는 뭐냐?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다. 그래서 그 통으로 들어가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걸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미지로 재생한 검사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산옥 선생님 말씀하셨던 금속 같은 것들, 네. 또 우리 몸에 막 그 인공 심장 박동기라든가 인공 심장 판막이라든가 이게 금속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옛날 자석놀이 많이 해보셨죠? 네. 자기장 우리 자석 주위에 금속 가면 어때요? 붙어버리잖아요. 붙죠. 그래서 영상이 잘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MRI를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MRI는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MRA는 뭐냐? 똑같은데 MRI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혈관을 집중적으로 보는 검사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머리 같은 경우, 또 우리 어머님들 또 디스크나 그 척추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또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죠. MRI 검사 많이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운데 그림이 그 그림이죠.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하지, 발생해서 척수를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검사고요. CT보다는 훨씬 세밀하게 그러니까요. 보여지네요. 굉장히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오른쪽 그림은 팔에 있는 MRI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팔에 있는 뭐 팔뿐만 아니라 뭐 무릎이나 뭐 발목이나 모든 뭐 이렇게 관절을 보기가 좋은데, 관절의 상태나 뭐 염증 상태나 또 힘줄의 상태나, 아무튼 이런 MRI 검사는 이렇게 뭐 척추를 본다든가 뇌와 같은 신경계를 본다든가 관절이나 뭐 힘줄, 인대 이런 연부 조직을 보는데 좀 특화된 검사다. CT보다 더 정확한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MRA는 아까 말씀드렸죠. MRI하고 똑같은데 혈관을 보는 검사다. 뭐 노란색 보면 어때요? 좀 뭔가 부풀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예. 뇌 동맥류라고 해요. 부풀어 올라서 그게 압력을 더 받으면 터지겠죠. 어머나. 이게 이제 뇌출혈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렇게 거고. 혈관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또 막혀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데 특화된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PET-CT, 지금 제가 초음파 말씀드렸고요, CT 말씀드렸고요, MRI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PET-CT.
PET-CT란 말은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암 진단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제 어떤 원리냐면 PET-CT는 전신에 있는 암을 검사하는 건데 우리가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이용을 한대요. 우리도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 우리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당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암세포는 오죽하겠어요. 암세포는 돌연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세포보다 훨씬 빨리 크고 빨리 뭐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포도당에 방사선 의약품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영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 혈관에 넣어주고 그러면 어때요? 암들이 그 포도당을 사용하겠죠. 낚시로 따지면 미끼죠, 미끼. 그래서 그 포도당이 암 조직이 그 포도당을 끌어당겨서 사용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방사선 의약품을 붙여놨기 때문에 미끼를 딱 물면 거기에 이제 우리 고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 신호로 거기가 노랗게 이렇게 암이 있는 부위가 방사선 의약품에 의해서 그 시그널이 나타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암의 조기 진단이나 또 전이 여부,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암이 퍼졌는지도 보고 또 치료에도 이용을 하죠. 항암 치료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줄어든지도 보고 완치가 된 이후에 재발하는지를 보는 추적 관찰에 이용하기도 하고 뭐 현대 암 치료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치료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PET-CT 같은 경우는 네네. 모든 암에 대해서 다 검사가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통상은 대부분의 암을 이렇게 찾아낼 수는 있어요. 뭐 폐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식도암이라든가 간암, 대장암, 뭐 자궁암, 유방암, 뭐 갑상선암 거의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좀 한계점이 있죠. 그러니까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면 위내시경을 왜 하겠어요?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통해서만 나타나고요. 우리가 PET-CT에서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ET-CT를 너무 믿었다가 우리가 놓칠 수도 있겠고요. 또 PET-CT의 검사상 우리 비뇨생식기계암이라고 해서요, 신장암, 뭐 방광암, 전립선암, 뭐 이런 암들은 조금 이렇게 진단율이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찾아내는 암 검사는 아직 현대의학에서 없다. 그렇군요. 제가 참 PET-CT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네네. 예, 이따가 또 여쭤보기로 예. 하고, 그동안 뭐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받기도 했지만 사실 정확한 개념이나 원리는 몰랐던 것에 대해서 또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다 알게 됐는데 그 두 분께서도 네.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제가 같아요. 먼저 해볼게요. 네네. 그 MRI 저희 네네.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네네. 성장률이 너무 빠르다고 해가지고 MRI로 권유를 하셨어요, 원장님이. 네네네. 그걸 찍는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미처 다 못 받고 그냥 중도 포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좀 조용히 할 수는 없습니까? 너무 커가지고 너무 불안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MRI 문제점들이 이제 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통 속으로 들어가서 부동 자세로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움직여 버리면 영상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네.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공포심을 맞아요. 폐쇄 무서워요. 공포증을 가지기도 네.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또 이제 의공학들, 네. 또 MRI 기계를 좀 이렇게까지 폐쇄된 공간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일반화는 안 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지금 있는 기계 가지고 그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어폰을 통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폐쇄 공포증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항불안제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방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좀 우리 항상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실제로 그걸 느꼈는데요. 네네. 그 조그마한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네 맞습니다. 영 그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캄캄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네네. 근데 이게 여기다 음악도 틀어주고 다 하는데도 네네. 이거 상당히 힘들더라고 초반에. 네네네. 이제 근데 이제 CT가 이 네네.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아,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뭐 한간에 어떤 분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조영제, 저도 이제 조영제를 맞고 아까 네네. 그걸 해봤습니다만 뇌 CT도 찍고 다 했는데 예,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부작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부작용 걱정하는 사람인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괜한 걱정 아닌가요? 그래요. 뭐 두 가지 이제 감독님 예. 이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사선 걱정이고 두 번째는 조영제 부작용 이제 말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영상학적 검사들을 다 설명을 이제 했으니까 예. 우리 방사선 피폭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년에 방사선을 맞는 양이 예. 이제 우리 방사선 피폭량은 이제 시버트라는 이야기를 발음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리 시버트라는 예.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자연에서 받는 1년 동안 방사선 양이 3mm 시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mm. 엑스레이 한 장 찍는 게 0.05mm 시버트. CT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엑스레이를 수백 장, 수천 장 찍는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한 엑스레이에 한 200장, 200배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찍으면 한 8에서 한 10mm 시버트를 받게 되고 페트 CT 같은 경우는 CT의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20에서 30mm 시버트. 그러니까 CT의 3배니까 엑스레이의 한 600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만은 분명한데 하지만 이게 뭐 인체에 확실히 문제가 있냐? 통상은 이제 우리가 기준량을 한 연간 한 100mm 시버트, 한번 150mm 시버트 이 정도까지를 이제 우리가 기준치를 둔다고 하면 뭐 CT 같은 경우는 뭐 서너 번 찍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죠. 뭐 그렇지만 뭐 의학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페트 CT 같은 경우도 뭐 한 2번 정도, 2-3번. 하지만 필요 없는데 찍을 필요는 없다는 그럼요, 거죠. 네. 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 진짜 방사선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우리 옛날 뭐 후쿠시마니 뭐 체르노빌이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1000mm 시버트가 연간이 아니라 뭐 막 시간당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진짜 우리 몸이 반응해서 막 암도 일어나고 설사도 일어나고 뭐 탈모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니까 뭐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건가요? 뭐 이게 100mm 시버트, 150 시버트였는데 이거 한 번 찍는데 이거 3mm 시버트가 나는다는데 몇 번을 한 10번을 찍어도 30mm. CT는 한 10 정도, 10 정도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부작용 조영제 부작용 같은 경우는 꽤 있어요. 20분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가장 흔한 부작용이 열감. 또 나요? 쭉 들어가면서 뭐 열이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그거 딱 올라가니까 예. 기분이 쫙 좋던데요. 그래요? 체질이시군요. 기분이 좋던데. 또 많은 부작용이 또 피부 발진, 발진. 또 막 가려움증. 가려움. 또 그보다 좀 심한 경우는 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또 숨쉬기 힘들다 호흡곤란이 있다거나 그런 쇼크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신장 기능을 좀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구토를 한다거나 또 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왕력이 원래 있었던 분들은 좀 미리 의료진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전처치를 하기도 해요. 또 미리 그런 것들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주사제를 맞기도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우리 많은 여성들이 아이 가졌을 때 초음파 하잖아요. 네네. 그 초음파가 아프지도 않고 전혀 걱정을 안 했었는데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초음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초음파를 받다가 주무시지만 않으면 부작용은 없고요. 그런가요? 초음파는 음파니까요. 우리 네. 몸에서 사용하는 음파니까 뭐 부작용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단점은 있죠. 초음파가 우리 공기나 뼈나 뭐 지방이나 이런 거를 잘 투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폐 초음파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예. 폐가 공기로 차 있잖아요. 네. 또 위를 초음파로 받았다. 위 초음파를 못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잘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좀 초음파에 한계가 있다. 있고. 그래서 또 뚱뚱하신 분들은 또 비만 있으면 지방층을 잘 못 뚫잖아요. 그런 또 문제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초음파로 다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단점에 속하는 단점이. 거죠. 예. 자, 이렇게 그러면 방청객분 중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CT나 초음파나 뭐 페트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예. CT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그 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그게 약을 먹고 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을 늘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네. 그랬는데 이 장 내시경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 내시경, 지금 대장 내시경이라고 대장 내시경.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통상 50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년마다 하면 통상은 되실 것 같고요. 검사를 했는데 이제 뭐 용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용종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또 그 용종이 또 큰 경우에는 또 바로 떼서 조직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5년에 한 번. 근데 용종의 크기가 크다거나 또 개수가 여러 개다거나 또 조직 검사 결과에서 조금 좀 안 좋은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또 3년. 아니면 진짜 위험하다 하면 또 1년. 예. 그거는 통상은 이제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뭐 그런 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린 특강 오늘은 건강검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라는 주제로 조선대학교 병원의 김윤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사례별 예시를 통해서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건강검진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례인데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이것도, 네, 먼저 하겠습니다. 온몸이 다 아프고 피로감을 자주 느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사실 몸이 아파요. 그렇죠. 네. 40대 초반이면 우리나라에서 뭐 직장 여성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육아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고 뭐 슈퍼우먼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뭐 제 진료실에서도 굉장히 이제 우리 40대 초반 여성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저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온몸이 아프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뭐 이러면 일단은 기본 우리가 필수 검진을 해야죠. 간 기능 수치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빈혈이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당뇨, 뭐 혈압, 또 뭐 간 수치, 콩팥 수치 뭐 이런 기능들 다 검사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랬는데도 뭐 이상이 없다 하면 온몸이 아파도 또 특별히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영상학적 검사를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좋죠. 뭐 초음파를 한다거나 CT를 한다거나 또 진짜 아프다면 MRI를 찍는다거나 뭐 이런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검사 결과가 특별한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만성 피로증후군, 뭐 섬유근육통, 뭐 근막 통증 증후군, 뭐 하지 불안 증후군, 뭐 이런 다양한 또 이렇게 우리 현대의학, 현대인의 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약물 치료를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요. 뭐 심리 치료, 물리 치료, 뭐 여러 가지, 뭐 요가, 명상, 뭐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걸 뭐 해보는 게 좋겠죠. 예, 이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큰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40대 초반이면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고요. 그래서 검사는 다 해보되 특별한 게 없다면.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뭐 정밀 검진 해가지고 뭐 면역세포 검사 이런 분들한테 여력이 되고 시간이 된다면 뭐 한 번쯤 검사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이어서 바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예. 읽어드릴게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평소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고 운동량은 적은데 회식이 잦아서 음주를 즐기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어떤 검사에 집중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이분은 검사보다는 평소에 저런 걸 좀 안 하시면 좀 그렇죠.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아유, 네. 이 사례는 저를 지금 40대 저를 예시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솔직히 회식이 좀 잦거든요. 네. 예, 이럴 때는 좀 아니 다 들어맞는 그런 경우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맞아요. 네, 그럼 좀 이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40대 후반 남성이 그렇죠. 아니라 50대 네. 후반의 감독님 40대 아니세요? 후반이라니까요. 그렇죠. 뱃살 나오는 데는 아주 최적의 조건은 그러니까 다 하고 있죠. 평소 앉아서 일하고 또 운동량 좋고 회식 작고 음주, 기름진 음식. 이게 사실 근데 우리 이 현대 우리 직장인들의 그 정말 단면이죠. 그래서 또 앉아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량은 적어지고 또 직장 스트레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먹게 되고 또 술 한잔 하게 되고 또 술만 먹습니까? 술 먹다 보면 오죽 맛있는 안주가 많아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만성 성인병에 취약해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 식생활이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성인병들이 이제 빨리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 만성 성인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것, 뭐 비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시작하고요. 뭐 혈액 검사 통해서 뭐 우리가 하는 검사들 말씀 드렸죠. 그래서 뭐 특히 뭐 공복 혈당을 체크한다거나 당화 혈색소 같은 거 측정한다거나 콜레스테롤 측정한다거나 뭐 이런 검사들을 좀 시작을 좀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또 그런 만성 성인병 플러스 요즘 암도 빨라지잖아요. 네. 40대 초반에도 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암 검사 2년에 한 번쯤은 해야 되고 대장암 50대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40대부터 해보는 걸 추천하고요. 또 이런 분들 또 간이나 또 멀쩡하겠어요? 지방간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많거든요. 그런 검사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받아야 할 검사가 많네요. 아, 이분들. 네네. 예. 자, 그러면 좀 세 번째 사례를 좀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60대 남성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활동 중에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종종 느껴지는데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라고 예,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요. 드디어 이 증상이 지금 나오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40대 후반의 남성이 드디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시작됐고 아니 뭘 진정이 된 거예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증상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질환이 네. 이제 완전 낫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만성적으로 가다 보면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때 저렇게 이어질 수 있다. 드디어 이제 장기들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어때요? 이제 40대 때 만약에 그런 질환이 있었다면 거의 한 20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활동 중에 가슴이 아파요. 호흡곤란이 있어요. 뭐가 먼저 생각나시죠? 감독님? 뭐 협심증 그렇죠. 심장. 협심증. 네. 가슴 하면 네. 심장이잖아요. 심장. 당뇨, 고혈압 같은 굉장히 위험인자도 가지고 있는데 심근경색 이런 거. 그렇죠. 심근경색, 심부전 이런 것들 걱정을 해야 되죠. 심장 질환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심장에 관련된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죠. 증상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관련된 검사는 뭘까요? 심전도라는 검사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우리 여기다가 무슨 패치 많이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하죠. 예, 네. 심장에 파형을 보는 거죠. 그래서 파형에 이상이 있는 거를 보는 검사고요. 또 심장 초음파,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심장이 잘 움직이는지도 보고 심장에 혈액이 우리 펌프질을 잘하는가도 보고 하는 게 이제 심장 초음파고요. 그보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뭐 우리 심장에도 혈관을 볼 수 있는 CT가 있어요. 특수 CT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심장 혈관에 좁아져 있는지 막혔는지 이런 걸 보는 검사도 있고요. 너무너무 위험하면 심장 동맥 조영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심장 혈관에 조영제를 싸가지고 진짜 막혔는지 막혔다면 진짜 뚫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검사를 추천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보면 가슴 통증하고 호흡곤란 있으니까 심장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심장 혈관만 문제가 있을까요? 한 20년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막 폭설이 와가지고 막 경부선이 막 결빙이 돼가지고 사고가 나고 막혔는데 호남선은 무사할까요? 뇌혈관도 뇌혈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뇌혈관. 거죠. 예. 그래서 뇌혈관에 대한 검사도 해봐야 된다는데
우리 경동맥 초음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는 목에 있는 초음파거든요. 네.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목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는데 경동맥 초음파의 동맥경화 정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뇌 혈관은 자세히 보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거나 갑자기 뭐 팔에 힘이 떨어져요. 또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런 경우는 뇌졸중, 뇌경색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 CT를 찍은다거나 MRI를 찍은다거나 이런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심전도가 아니라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뇌 초음파. 경동맥, 예. 경동맥 초음파 이거는 그 필수 검진에 속하지 않고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조금 이상이 있을 때 한번 의사 선생님께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일반 검사에서는 그 필수 검진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선택 검진이 아니죠. 본인에게는 증상이 있으면 필수 검진이죠. 네. 그렇네요. 네, 그걸 잘 판단하셔야 예.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사례별로 저희가 어떤 검진을 해야 될지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만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사례가 준비가 됐는데 50대 여성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덥고 추운 날씨에도 땀이 나고, 이유 없이 그냥 덥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땀이 나고 체중도 줄고 있다. 이런 증상이 호르몬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럴 경우에 어떤 검사, 무슨 검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해 오셨어요. 그래요. 여기는 질문에 답이 있어요. 질문에 답이 있다라는 호르몬 말은 호르몬 이상으로. 이상이라는 게 아. 굉장히 의심되는 거고요. 또 여성분들한테 그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제가 이 사례를 보니까 두 가지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먼저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0대 여성이니까 갱년기 호르몬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유 없이 덥고 추운 날씨, 지금과 같이 이제 우리 겨울이 뭐 다 가고 있지만 겨울인데도 땀이 나고 막 이렇게 그 갱년기 증상이라고 덥다고 흔한, 이야기하실 수가 증상 있거든요.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신진대사를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예를 저는 드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초가 에너지원이라면 거기에 불을 붙이는 라이터는 불을 붙여야 우리가 양초가 탈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죠. 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를 항진증이라고 하죠. 갑상선 항진증. 그럼 어때요? 필요 이상으로 우리 에너지가 너무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더워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다 태우니까 양초가 너무 많이 타니까 살이 빠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심장도 두근거리고 막 위장관도 너무 많이 움직여서 설사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예민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안구가 돌출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온다. 그런 경우는 에너지를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추워요. 굉장히 춥다고 이야기하고 에너지를 사용 못 하니까 살이 쪄요. 그러면서 피부도 건조하고 붓고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질환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갑상선 초음파도 해보고요.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해야 되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과 더불어서 갑상선 항체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갑상선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갱년기 검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폐경이 되기 시작하면서 폐경 증후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쵸. 얼굴이 빨개지고 맞아요. 이유 없이 땀이 나고 덥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도 많이 내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검사라든가 또 난포자국 호르몬 뭐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 듣고 있으니까요. 아우 막 그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막 한숨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럴 때 검사를 해서 이상 증상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약이 다 있는 거죠. 물론이죠. 네. 그리고 괜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는 거고 네. 조기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은 그냥
약간 좀 땀이 난다. 50대 여성이다 그러면 아유 갱년기지기 뭐 그냥 이렇게 네네.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많아요. 꼭 검진을 하고 확인을 예. 해야 되겠네요. 해보면 빨리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고생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아유. 아, 오늘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사례별로 저기가 네. 분석을 해봐서 확 와닿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 되겠어요? 예. 저는 지금 저기 당뇨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네네. 고혈압, 예. 그다음에 그 고지혈증. 고지혈증 이렇게 이제 약을 먹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간 기능 검사가 간 기능이 좀 그 예, 예. 지방간이 예. 간마지 TP가 좀 높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동반해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효과적일 것인가 오늘 상담을 제대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이제 예. 필수 검진에 들어있는 간 기능 수치, 뭐 예. 간마지 TV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AST, ALT라는 간 예. 기능 수치가 있고요. 예. 간마지 TP라는 수치도 있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또 황달 수치라고 하는 담즙, 쓸개즙, 그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게 지금 선택인가요? 그거는 필수죠. 필수로. 아마 빌리루빈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그 우리 간 기능 수치는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B형 간염, C형 간염은 일단은 예. 없으시니까 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영상의학적 검사는 복부 초음파죠. 복부 예,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예. 간 상태를 면밀히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아. 예, 간은 초음파를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니 감독님은 저기 술 좀 제법 즐기시는 편이시니까 아니요 조금밖에 안 해요. 돈 그냥 많이 들여서 그냥 싹 하세요. 그냥 네. 자 하세요. 효율을 따져야죠. 아니 근데 산홍님은 이럴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지라고 고민하신 적이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건강이 예. 조금 이상했을 때. 예, 네. 그 저는 이제 이 건강은 자만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평상시에 별로 안 아파요. 아,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오려고 그랬는지 발바닥이 그렇게 아프대요.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 발바닥으로 이렇게 마찰을 막 할 정도로 그럼 오늘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왔거든요. 발바닥 왜 아픈 겁니까? 무슨 검사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많은 게 네, 원장님! 발바닥 네. 그 가장 많은 게 적저근막염이겠죠. 많이 겪거나 하신 분들이 힘줄이나 인대나 네. 그런 또 이제 다음 또 세션에서 또 자연스럽게 네. 근골격계 이야기가 간단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골격계 초음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힘줄이나 인대나 또 발바닥 관절이나 발바닥 그 발에 있는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김산욱 선생님은 일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걷지도 않았어요. 아니 네. 저분은 호르몬 이상 아닙니까? 몸에 호르몬이 좀 이상, 발바닥이 좀 호르몬 이상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방청객 분 중에서 혹시 또 궁금하신 점, 나는 뭐 이런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 있으면 간단히 하나만 좀 듣고 갈까요? 예. 가운데 우리. 어머니. 예.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예. 땀을 진짜 굉장히 많이 흘러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검사도 해보고 하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심장에 열이 차서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살이 빠지거나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더울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것도 제가 이런 듣는 게 이거는- 검사가 따로 있을까요? 그 심장에 열이 있다는 표현은 우리 이제 그 서양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이런 양의학에서는 이제 그런 많이 표현을 하지 사용하지는 않고, 않는 예. 이야기고요. 뭐 제가 뭐 한의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또 갑상선이나 갱년기 호르몬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또 호르몬 검사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심장에 열이 있다는 게 또 아주 협심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이 누르는 것 같이 아프다. 어떤 분들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이 아프다.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열이 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심전도 검사나 또 우리 그 심장 초음파 검사나 또 기타 뭐 심장 혈관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슬라이드 잘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까 꼭 해야 되는 검사, 뭐 면역세포 검사, 노화 검사, 뭐 산화 검사, 뭐 이런 검사들을 우리 기능의학 선생님들이나 통합의학 선생님들 또 종합병원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네. 그 열정 검사는 없습니까? 열정. 네. 이런 거. 그것도 그냥 검사를 뭐- 해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아 열정이 넘쳐나십니까? 예, 평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뒷분은 열정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감독님 네. 때문에 화병 검사 네. 열정이 넘치시면 봉사를 네, 많이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맞아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네. 오늘 아, 두 번째 벌써 시간이 시간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해서 뭐야. 우리 김윤성 교수님이 예. 류마티즘 내과 예. 류마티즘과 관련해서 전문이라서 그 부분도 관절염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좀 들려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이걸 또 다음에 또 한번 또 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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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야 뭐 교수님 어. 세 번 보면 좋죠. 뭐.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자 네. 이렇게 건강 특강으로 건강 검진과 함께 했는데 두 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저는 오늘 좀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 복부 초음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제 간의 네네. 상태를 좀 오늘 곧바로 이제 체크를 좀 할 생각인데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제가 주로 어디다가 신경을 썼냐면은 뭐 간 검사라든가 피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 맨 이런 것만 신경을 썼거든요. 네네. 거기서 동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대단히 그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큰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나오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요. 김찬욱 씨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딱 듣는 내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 걱정, 근심거리를 더 안고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숙제가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남일이 아닌 것처럼 막 계속 들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건강검진, 건강관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실생활에서 먹는 거나 운동을 생활 습관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그걸 정말 절실히 느꼈다니까요. 맞아요. 예. 교수님도 예, 오늘 어떠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그러게요. 제가 이제 뭐 두 번에 걸쳐서 건강 검진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이제 건강 검진과 더불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많이 본다고 공부를 잘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야 건강 관리를 잘 해야 건강 검진에 또 결과도 좋은 거니까요. 네. 검진과 더불어서 자기 관리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그리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건강검진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한다면 늘 강조를 하셨지만 조기 발견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면 안 되는 거니까 올해 꼭 넘기지 말고 건강검진 꼭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예. 바랍니다. 열린마당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